이번에는 말과 영상은 두 개 다 녹화하는 방향으로 갈 거니까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자, 288번부터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너네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거를 알고 있고 어떤 거를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구별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나랑 같이 처음부터 문제를 읽어보자. 다항식 fx는 x의 4제곱 a 플러스 2의 x의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이라는 친구가 있어. 그치? 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a 플러스 2라는 친구랑 a라고 하는 친구가 주어져 있잖아. 왜 하필 여기 옆에는 bx라고 뒀는데, bx 제곱이라고 뒀는데 왜 얘는 a라고 하는 공통적인 친구로 표현을 해줬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3차식과 1차식 간에 어떠한 관계성이 있겠구나. 이 관계성을 파악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포인트로 확인을 할 거는 상수항이라고 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야. 상수항도 우리가 플러스 6이라고 너무 명확한 숫자로 줬으니까 이 상수항의 관계도 파악을 해줘야겠구나 라고 인지를 할 것 같아. 일단 이렇게 해서 다항식 fx가 주어져 있다고 하고 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실수인 두 개의 다항식 gx랑 hx가 아래에 있는 조건들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 것 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선생님이 발견한 키포인트부터 좀 적어놓고 시작을 합시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선생님 키포인트를 첫 번째 뭘 얘기했어? 상수항이 몇이다? 6이라는 사실을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 키포인트 두 번째 뭐야? 1차항과 몇 차항의 관계? 3차항. 1차항과 3차항 사이에서 A라고 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관계식이 존재할 것 같아. 일단 이 포인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이 두 개는 그냥 내가 문제 풀 때 한 번쯤은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다인 거지. 이게 나온다는 건 아니지. 여기까지 맞지? 그 다음에 또 밑에 더 읽어보자. 가족권을 보니까 어때? 방정식 fx는 0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다고 했어? 실근을 갖지 않는다고 했어. 얘 몇 차? 4차 함수잖아. 4차 함수. 선생님 너네한테 강조했었지. 3차 함수는 뭐라고 했어?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곱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4차 함수는 뭐랑 뭐의 곱이라고 했어? 2차 함수와 2차 함수 간의 곱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뭐야?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구나. 그냥 fx가 2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쪼개질 건데 얘네들에 대해서 둘 다 뒷판별식이 0보다 작겠구나 라는 걸 인지해달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더 읽어보자. 다항식 fx는 두 개의 다항식 gx랑 hx를 인수로 가진대. 방금 전에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한 걸 활용을 할 것 같아. 실근을 갖지 않아. 그러면 선생님이 fx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2차식과 2차식 사이의 곱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가 두 개의 다항식을 인수로 가진대. 그럼 무슨 말이야? gx와 hx가 각각 2차식이구나. 근데 어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fx도 gx도 x제곱으로 시작하는 친구, hx도 x제곱으로 시작하는 친구겠구나. 그리고 다음 문장을 더 읽어보니까 어때? 내가 hx를 gx로 나눴더니만 나머지가 마사 x-1이다. 오케이? 얘도 키포인트까지는 아니어도 설정을 좀 해줘야겠다. 뭐라고 주어져 있다고? hx를 내가 gx로 나누었을 때 내가 몫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마사 x-1, 2다. 라고 현재 그냥 주어져만 있는 상태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했지? 이때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방금 전에 여기에서 인수로 가진다고 할 때 2차식과 2차식 간의 관계, 심지어 실근이 없어. 노실근 상태이기 때문에 hx가 뭐라고 했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 gx도 뭐라고 했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대로 우린 qx를 몇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1이라고 얘기를 해야만 하는 거야. 여기까지 우린 얘기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해했을까? 이게 키포인트로서 문제만 읽었을 때 파악한 사실들이야. 알겠지?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다항식 fx가 gx랑 hx를 인수로 가진데 근데 gx랑 hx 각각 2차랑 2차였기 때문에 우리는 fx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아, 너는 gx라고 하는 친구랑 hx라고 하는 친구를 곱해준 친구겠구나. 근데 뭐라고 했어? 우리 qx가 1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얘기한 거야? 아, 우리는 hx라고 하는 친구를 뭐라고 얘기했어? gx에 대해서 마이너스 4x와 마이너스 1을 해준 친구다 라는 정보를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맞지?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우리 하나의 정보를 더 얘기해보자. 우리는 gx가 2차 함수라는 것만 알고 있지 정확한 값을 모르기 때문에 gx라고 하는 친구를 바꿔줄 거야. 어떻게?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h라고 하는 친구로 바꿔줄 거야. 이해됐지? 우리가 요렇게 gx를 요렇게 설정한 순간에 hx는 gx에서 마사 x랑 마이너스 1을 더해준 친구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 제일 처음에 적었던 이 fx라고 하는 식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적을 수 있게 돼. gx가 뭐라고 했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h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hx를 우리가 뭐라고 한 거야? gx한테 마사 x랑 마이너스 1을 더해준 친구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k-4의 x 그리고 h-1까지 요렇게 얘기를 해준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요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식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자. 여기까지 해보니까 이제 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전에 적어놨던 키포인트 1과 키포인트 2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키포인트 1을 이용 먼저 한번 해볼게요. 키포인트 1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어? 상수항 6이라는 정보를 잡아놨잖아. 그러면 우리 fx라는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상수항에 대한 정보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h라고 하는 친구랑 h-1의 곱이 몇이야? 6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는 거야. 맞아. 그리고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6은 3 곱하기 2 또는 마3 곱하기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우리는 h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라고. 우린 요렇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우리 키포인트 1을 통해서 뭘 찾은 거야? h가 3 또는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겠구나. 나머지 요소는 모르는데 이 나머지 요소는 뭘 통해 판단하겠어? 키포인트 2, 1차항과 3차항 사이에 관계식을 이용을 할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시작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럼 우리 키포인트 1과 키포인트 2도 같이 이용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대신 쪼개야 돼. 어떤 걸 쪼갤 거야? h가 3인 경우를 먼저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h가 3인 경우로 우리 먼저 관계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fx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식의 모양으로 바뀌냐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친구랑 곱하기 x제곱 플러스 k-4의 x 그 다음에 h가 3이었으니까 플러스 2라고 하는 친구로 바뀔 거야. 그지? 그리고 선생님 이제 뭐랑 뭘 확인한다고? 1차항과 3차항 사이의 관계를 판단한다고 했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1차항을 먼저 확인을 해볼 것 같아요. 자, 1차항을 먼저 보니까 어때? kx라고 하는 친구랑 누구의 관계야? 2라고 하는 친구. 그 다음에 3과 누구의 관계야? k-4라고 하는 친구의 관계가 1차식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1차식에 대한 관계를 먼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k랑 2의 곱이니까 우리는 2kx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야? 3이랑 k-4에 대한 곱이기 때문에 요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얘가 몇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1차항 ax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건 뭐냐? 2k랑 3k의 합 즉 5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라는 친구가 누구다? a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은 뭘 이용해야겠어? 3차항을 이용해봐야겠지. 3차항은 노란색으로 확인해 볼게요. 뭐야? x제곱과 k-4라고 하는 친구 그 다음에 뭐야?
kx와 x제곱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 또한 우리가 예쁘게 적어주게 되면 뭐야? 아, kx제곱이라는 친구랑 k-4의 x세제곱. 미안해요. 요거 잘못 적었어. 자, 이 세제곱이란 걸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 주어져 있는 거야? 아, 너는 a 플러스 2의 x세제곱이라고 나와야 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건 뭐야? 이 k-4라는 친구가 a 플러스 2구나. 그래서 우리가 2를 넘겨줬을 때 마이너스 6이다 라는 정보까지 인지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어때? 아, 5k-12라는 요소, 이 k-6이라는 요소가 동등하다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이 k를 넘겨줘서 3k라고, 마이너스 12를 넘겨줘서 18이라고 얘기할 수, 미안해요. 마이너스 12를 넘겨서 플러스 12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6이었지. 마이너스 6이었지. 플러스 12를 넘겨줘서 우리는 6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k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좀 너무 밑에다 적긴 했는데 여기까지 한 번만 인지해주자. 여기까지 이해됐나? 여기까지 괜찮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K가 2라는 포인트까지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K가 2라는 포인트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은요. 아, fx라고 하는 친구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때? x제곱 그리고 K가 2였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정보까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뭐야? 가족권. fx는 어때? 실근을 가지면 안 돼. 한마디로 여기도 0이 나오는 포인트가 없을 거고 얘도 0이 나오는 포인트가 없어야 한다는 거야. 즉 어때야 돼? 아, 얘네 두 개를 각각 확인했을 때 둘 다 뒷판별식이 어때야 되는 거야?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먼저 뒷판별식을 확인을 해보니까 어때? 1-3. 아, 얘 0보다 작구나. 뒤에 있는 친구도 어때? 1-2. 아, 너도 0보다 작구나. 아, 그니 없네. 그래서 우리는 fx를 요렇게 마무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아직이야. 우리 h가 마이너스 2인 것도 확인은 한번 해줘야 돼. 확인은 한번 해줘야 돼. 일단 요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좀 이제 위에다가 추가적인 관계를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에서 뭘 이용할 거야? 아까 우리 h가 3인 거 이용했으니까 이번에는 h가 몇인 거? 마이너스 2인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우리 fx라는 식만 한 번만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fx라는 식을 한 번만 다시 보면은 x제곱 플러스 kx 그리고 h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라고,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4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랑 똑같아. 우리 1창을 먼저 확인해보자. kx랑 마3일 거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3k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좀 빠르게 얘기할게. 마이너스 2랑 k 마사니까 우린 얘를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지. 얘가 똑같을 거야. 뭐랑? 3차항 간의 관계. 즉 kx랑 x제곱이니까 k라고 하는 요소, x제곱과 k-4니까 k 마사. 근데 얘가 원래 뭐였어? a 플러스 2였으니까 2를 좌변항으로 이항시켜줘서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적어주자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뭐가 생겼어? 2k가 있으니까 넘겨주니까 몇이야? 우리 마이너스 7k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6에다가 8을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14. 그러므로 우리는 k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때? 결론적으로는 앞에 거랑 비슷하게 나와. 그지? 근데 우리가 KR2라는 걸 대입했을 때 엄청난 문제점이 하나 생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fx라는 친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보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라는 요소, 그리고 어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요소가 나올 거야. 근데 얘 뒷판별식 아까 한번 해봐. 밑에 거는 뒷판별식을 했을 때 0보다 작았어.
근데 얘는 어때? 아이고 0보다 크시네요. 얘도 어때요? 뒷판별식을 했을 때 0보다 크시네요. 가라는 조건에 어긋나게 되는 거야. 가라는 조건에 완전히 어긋났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했었다는 거지. 즉 우리가 인지한 건 뭐야? 아, 너구나. 얘가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fx였었구나. 왜? 이 친구는 어떤 게 발생했기 때문에? 조건에 대해서 모순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해했지?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보시죠. 내가 궁금한 걸 보니까 나는 결국에는 a제곱하고 b제곱의 합이 궁금해. 근데 a 같은 경우에 우리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5k-12가 a잖아. 근데 우리 k 이름이 몇이라고 얘기해놨어? 2라고 얘기를 해놨지? 어때? 우리 10-12 결국에 우리 a를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정보는 이미 잡고 있어. 그지?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봐야겠지. 마무리는 뭐야? b. 뭐의 관계? 2차항에서 찾아주면 되겠다. 자, 2차항은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찾을 거야. 2차항 잘 봐야 돼. 자, 뭐야? x제곱이라는 친구랑 2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뭐야? 그냥 2라고만 적을게요. 또 뭐가 있어? 3이라는 친구랑 x제곱이라는 얘가 있어. 뭐야? 3이지. 그리고 하나 더 있다. 뭐야? 2x랑 마이너스 2x의 관계 마이너스 4까지.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럼 이거 계산하면 몇이야? 우리는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를 b라고 얘기를 해준다. 이해됐나? 우린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결론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몇이라고? 4 더하기 1, 5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필기 한 번만 해주세요. 문제풀이 순서를 잘 봐. 여기서 1번부터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로 내려온 거야. 선생님이 말한 것들 저 키포인트도 좀 적어놔줘. 이 키포인트들을 어떻게 쌤이 찾았는지를 잘 고민해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일단 천천히 한번 다시 적어보면서 아, 저 양반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풀었지? 어떤 정보를 잡고 저렇게 가져갔을까? 이 양반은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수민아, 이거 이해됐니 혹시? 이해됐어? 사연이는? 이해됐어? 태연이는? 이해는 돼? 지금 선생님이 했던 접근법을 잘 생각을 해야 돼. 너네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함수라는 친구에 대해서 모양을 정확하게 모르잖아. 그러면은 2차식이다라고 하면 2차식을 세워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2차식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계수 간에 비교하는 방법들을 잘 연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만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미 다 적었어? 사유 다 적었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289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또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확인하면서 갈 겁니다. 뭐라고 주어져 있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이래? 1이라고 주어져 있는 몇 차식? 2차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얘를 몇 차식으로 나누었어? x-1이라고 하는 1차식으로 나누었어. 아, x한테 1을 대입해봐야 되나? 라고 했더니만 뭐라고 해? 몫을 q1x라고 너무 명확한 친구를 줬어. 이런 경우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식을 세워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리고 더 읽어보니까 어때? 동일해 2차식 fx라고 하는 친구를 이번에 뭘로 나눠? x-2로 나누었대. 얘도 내가 대입해줘야 하나? 라고 했더니만 몫을 q2x라고 하는 너무나도 명확한 친구로 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식을 세워놓고 스타팅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도식화를 한번 해보자. 뭐라고 주어져 있는지 한번 봐보니까 fx 뭐라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식이야. 너무 중요해. 자, 얘를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을게. 얘를 내가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몇이라고? q1x라고 얘기를 한대. 자, 나머지 너네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우리 나머지를 rx라고 그냥 상수항을 쓸 수도 있겠지만 a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난 이렇게 쓸 것 같아. 어차피 fx한테 1을 대입한 게 나머지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난 여기다가 f1이라고 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어때? 두 번째 문장. 내가 fx를 뭘로? x-2로 나눈다고 했을 때 몫을 q2x라고 하고 동일하게 나머지를 f2라고 얘기를 할 거야. 요렇게까지 얘기를 해놓을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한번 조건들을 읽어보자. 자, 가조건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Q2한테 1을 넣은 게 F2랑 똑같대. 그지? 그럼 내가 확인해보는 거지. Q2는 어디에 있을까? 사실 F2는 여기다 1을 넣어도 되고 여기한테 1을 넣어도 되고 상관없거든? 근데 Q2는 어디에 있어? 여기에 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내가 가조건을 활용하려면 어때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요 두 번째 있는 식한테 x한테 1을 한번 대입해 봐야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나 두 번째 식한테 x는 1을 한번 대입을 해볼래. 알겠지? 그래서 x는 1을 대입한 건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써주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봐보자. f1. 내가 x한테 1을 대입한 친구가 뭐라고 나온다고? 1을 대입하니까 몇이야? 1-2, -1이지. 그리고 x한테 1 넣은 거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q2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뒤에 어때? f2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q2과 f2가 똑같은데 f2를 q2로 뺐네? 얘는 몇이겠어? 0이라는 거지. 이랬어? 아, f1이 0이구나. 그러면 얘가 몇인 거야? f1이 0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너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니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누어 떨어진다는 전제까지 알았으니까 요거 타고 온 거야. 타고 온 거를 이용해서 한 번 더 간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정보를 인지를 했어. 그럼 우리 fx를 다시 새롭게 쓸 수 있어. 뭐라고? x-1 곱하기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식이기 때문에 q1x에 대해서 우리가 x-k라고 인지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인지 한번 해보자고. 이때 x-k가 뭐라고? q1x. 이 정보까지 인지를 해주자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나? 이해했나?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어? Q1 1과 Q2 1의 합이 몇이라고? 6이라고 주어져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봐봐. Q1 1. 우리 Q1 뭐라고 했어? 방금 전에 X-K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이제 나조건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거야. 나조건. 자, 나조건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때 Q1한테 1을 넣어주겠대. X-K한테 1을 넣어주니까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 1-K라고 인지할 수 있을 거야. 맞지? 그리고 어때? Q2-1이래.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Q2-1은 뭐랑 똑같아? F2랑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Q2-1 대신 F2를 대입할 거야. F2는 어디에 넣는 건데? 여기다 넣어줘야겠지. 자, 2 넣어보니까 어때? 1이지. 2 넣어보니까 어때? 2-K야. 여기까지 맞아? 얘가 몇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6이라고 현재 주어져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어때? 1하고 2를 더하니까 3, 6이 넘어와서 마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마-K랑 마-K 더하니까 마이너스 2K 넘어가니까 2K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우린 K를 몇이라고?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순간에 바로 뭐가 나와? fx라는 친구는 뭐였구나? x-1에다가 x 플러스 2분의 3이었었구나. 내가 궁금한 건 F3이니까 X한테 몇을? 3을 넣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F3을 뭐라고 할 수 있어? 2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3이야. 자, 얘 같은 경우 이게 더 유리해. 2를 분배해주자. 자, 이 분배하니까 어떻게 돼? 얘는 6이 되고 얘는 약분되고. 그러니까 우린 6 더하기 3 몇이라고? 9라고 하면서 종료할 수 있다. 요렇게까지 필기. 다 했나 필기? 아직? 이거 기왕이면은 영상 한번 꼭 봐줘. 중요한 파트니까. 너무 꼼꼼하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일부러 계산하는 과정까지 적어주느라 좀 더 꼼꼼하게 적혀 있는 거니까. 자, 다음 우리 290번 한번 가봅시다. 자, 290번 같은 경우에는 난 너네가 별표 하나만 좀 쳐줬으면 좋겠다. 이 문제도 조금 중요하면서 선생님 기억에는 문제 풀면서 유형을 좀 나눠서 풀어줘야 돼. 유형을 좀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나랑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자. 자, 정보를 판단할 거야. 일단 px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 3차다항식이래요. 우리 일단 px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주어져 있다고? 3차다항식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요. 자, qx는 뭐라고 주어져 있어? 1차다항식이라고 그냥 주어져 있어. 그러면 px는 3차, qx는 1차구나 하고 끝내면 돼.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더 이상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없는 것까지 판단을 해서 그 다음 걸로 읽어보니까 어때? 내가 px랑 qx를 뭐 했어? 곱해줬어. 내가 3차랑 1차를 곱하니까 얘는 몇 차가 됐을 거야? 아마도 4차가 되었을 것 같아. 근데 이 4차가 된 게 어떻게 된대? 2차 함수랑 1차 함수를 곱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 친구가 2차랑 1차를 곱했을 때 나누어 떨어질 거구나 라고 일단 우리가 인지를 먼저 해주자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나누어 떨어져. 근데 우리 2차랑 1차를 곱하면 몇 차야? 3차지. 그럼 뭐야? 이 뒤에 몫으로서 몇 차가 있겠구나. 1차 함수가 몫으로서 존재를 하겠구나 라고 인지를 좀 해주자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더 읽어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봐봐. 이제 qx가 몇 차였어? 1차 다항식이었지. 내가 1차를 제곱하면 몇 차가 나와? 2차가 나와. 우변항은 2차일 거야.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항등식이어야 돼. 즉 좌변항도 뭐여야 돼? 2차여야만 하는 거지. 맞아? 근데 이미 3차식이 있잖아. 3차 항이 있잖아. 그럼 얘는 어때야 돼? 3차 항을 소거시켜줘야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린 나 조건을 확인했을 때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px라는 친구는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친구여야 돼. 즉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이렇게까지 인지를 해놓을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자. 자, 1번 좀 위에다 쓸 거야. 자, 가족권에 대한 해석을 먼저 좀 들어가 볼 거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px라고 하는 친구랑 qx를 곱하면 몇 차 함수가 나온다고 했어. 아마도 내가 4차식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얘가 뭐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2차식과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1차식, 그리고 하나가 더 필요하겠지. 근데 요거를 설정할 때 좀 주의해야 돼. 어떻게 설정할 거냐? x 마이너스 k라고 설정을 할 거거든? 근데 내가 최고차항의 개수는 몰라. 왜? 그 3차 다항식, 1차 다항식이라고만 했지 요거에 대해서 개수가 1이다, 2다, 3이다 얘기한 게 없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거 뭐밖에 없어? p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것만 나 조건을 통해서 구해낸 것뿐이야. 이게 끝이야. 알겠지? 그럼 이렇게 설정했으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뭐야? 첫 번째 포인트는 px가 어차피 3차야. 즉 px가 뭘 가져가야 돼? 무조건적으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지? 근데 어때? x마일과 x-k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x-1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 그럼 얘를 먼저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qx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a 곱하기 x-k라고 인지해야 돼. 이걸 인지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할 거냐? px를 전개는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 왜?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을 px로 빼줄 거거든? 근데 전개 안 하면 못 빼잖아. 그지? 그래, 전개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나와? 최고차항부터 x 세제곱, 그 다음에 2차항 보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1차항 보니까 플러스 6x, 마지막 상수항 보니까 마3이라고 나올 거야. 그지?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좌변항에 있는 친구가 내가 얘로 빼준 거기 때문에 x 세제곱끼리 사라질 거고 4x 제곱이란 친구가 나올 거고 6x로 빼주니까 마이너스 16x라고 하는 친구가 나올 거고 마3으로 빼주니까 플러스 16이라고 나올 거야. 맞아? 근데 우리 요거 인지해야지. 우리 이 친구 뭐랑 똑같아? 너는 2x-4의 전체 제곱과 동일하게 생겼구나. 응? 맞지?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얘가 뭐라고? qx에 대해서 전체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얘를 a 곱하기 x-k에 대해서
전체 제곱일 것이다 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 Q0이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친구랑 이 친구의 모양이 동일하게 생겼을 건데 x한테 0을 넣었을 때 어때? 0보다 작지. 만약 얘가 마이x 플러스 4라고 주어져 있으면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야. 왜? 제곱이니까. 일단 우리가 x한테 0을 넣었을 때 마사 음수가 만족이 되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2x-4가 뭐구나? qx구나. 그리고 px는 요거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지. 얘는 어때? 모순적인 게 없어. 그럼 아마 원래 이렇게 끝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야. 근데 선생님은 이제 너네한테 아닌 게 왜 아닌지도 보여줘야겠지. 왜냐면 우리 그냥 요거를 한번 풀어본 거지 아닌 게 왜 아닌지 모르잖아. 풀어는 봐야지. 자, 그러면은 다른 경우 우리 px를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2차식은 동일하게 가져가 있을 거야. 2차식은 동일하게 가져가 있을 건데 남은 1차식을 x-1이 아니라 뭘로 가져가는 거야? x-k라고 가져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qx가 뭐라고 나와? x-a 곱하기 x-1이라고 나오게 될 거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아까는 우리가 전개를 했잖아. 전개를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래. 진짜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그래. 근데 우리 얘 확실하게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전개하기가 더 귀찮아. 그럼 뭘로 들어가자고?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 QX라는 친구를 이용할 거야. 어떻게? 좌변항과 우변항이 동일하다는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X한테 1을 때려 넣어버릴 거야. X한테 1을 때려 넣을 거야. 왜? X한테 1 넣는 순간 우변항이 0인 거 우리 인지하고 있거든. 자, 1 한번 넣어보자. 자, X한테 1을 대입해 본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좌변항부터 한번 봐봐. 1, 13, 14, 마이너스 10이니까 4라고 나왔을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px입니다. x한테 1 넣으니까 어때? 1, 마3, 3 사라지지? 그리고 1 마이너스 k. 얘가 몇이라고? 0이라고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이너스니까 k를 그냥 남겨놓고 4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 우리는 k를 마3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해했어? 자, 그럼 k가 마3이야. 요건 나중에 안 적어도 돼. k 마3 대입해보자. 어떻게 나와? 플러스 3으로 바뀌어. 플러스 3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해보자. 그럼 우린 px를 새롭게 뭐라고 전개할 수 있는 거야? x에 대해서 세제곱, 그 다음에 3이랑 아니지, x랑 마3, 그리고 x제곱이랑 3이니까 x제곱이 사라졌어. 그지? x제곱 없어졌잖아. 그리고 또 어때? 1창 3x랑 마이너스 9x니까 마이너스 6x 마무리 9까지 px. 그지? 자, 이제 빼주자. 그러니까 우리 마무리하는 거야. 좌변항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보자. x세제곱끼리는 어쩔 수 없이 사라졌어. 그리고 마이너스 6x로 빼주니까 플러스 6x 마이너스 4x라고 나오는 거고, 9로 빼주니까 몇이야? 플러스 4라고 나왔는데 얘가 뭐라고? qx의 전체 제곱. 자, qx의 제곱은 몇 차식이야? 2차야. 근데 좌변항이 뭐가 됐어? 1차식이 됐네. 어때? 식에 뭐가 발생한 거야? 똑같아. 모순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요 식은 어떤 거야? 틀린 식이 됐었다는 거지. 전개하면 안 됐었던 거지. 요렇게 끝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모순성까지 우리는 판단을 했어. 모순성까지 판단을 했으니까 우리 결론 지어보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나는 P2랑 Q8의 합이 궁금해. 그럼 P2를 구해보려고 하니까 사실 여기에 대입하는 것보다 여기에 대입하는 게 훨씬 쉬워. 그래서 우린 P2를 먼저 한번 구해보자. 자, X한테 2 대입하는 거 어떻게 돼? 1 되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지. 자, 2 대입해보자. 4, 마륙, 3이야. 즉, 7 빼기 6이니까 1이야. P2는 1이구나. 그럼 다음. Q8은 몇인지 한번 봐볼까? 8 넣으니까 어때? 8이 16 빼기 4는 몇이야? 10이라고. 결국 우린 이 두 개의 합에 대해서 최종적인 스코어 13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더라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 해줄게요.
일단 요것도 필기 한번 해줘. 밑에 거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놔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근데 밑에 거 푼 방식도 중요하다. 내가 A에 대해서 X-1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전개하는 것보다 1을 대입해 본 거야.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세요. 위에 거는 개수비교법을 통한 비교, 아래 거는 수치대입법을 통한 비교였습니다. 조금 문제 풀 때마다 필요한 걸 잘 이용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다 적으면 알려주세요. 끝. 그러면 사연 혹시 안 뜨거워? 괜찮아? 괜찮아? 다행이다. 뜨거우면 얘기해. 저거 올려줄게. 다 적었어, 수민이도?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는 우리 291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웬만하면 여긴 다 풀어줄 거야. 왜냐하면은 아직은 풀기 어려울 것도 인지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주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감각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많이 같이 고민해줘야 돼. 대신 나만 고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같이 쌤은 저렇게 푸는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셔야지 도움이 되는 거니까 같이 좀 노력을 해주세요. 자, 291번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자, 최고차의 개수가 몇이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1이라고 해요. 내가 최고차의 개수가 개수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고요. 4차 다항식이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4차 다항식을 만들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요 문장까지 봤을 때 이 정도는 한번 적어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fx라고 하는 친구라 뭐라고? x 4승에 대해서 뒤에를 몰라 라고 좀 흘려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가족권의 별표 하나만 치자. 가족권의 별표 하나만 치자.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포인트 중에 하나야. 어떤 문제에서 배웠던 걸로 일단 문제 번호까지는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뭐라고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을 때에 대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한 적이 있어. 뭐라고? 나머지가 같다라고 주어진 경우에는 너네가 상당히 중요하게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돼. 알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바로 알려주겠습니다. 일단 가족권을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족권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난 쓰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fx라고 하는 친구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내가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그리고 뭘로 나누었을 때, x제곱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라고 이렇게 바로 써줘야 돼. 알겠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어. 나머지가 똑같다는 건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확인해달라는 거야. 근데 우리 fx가 몇 차였어? 4차였지. 근데 이미 몇 차까지 주어져 있어? 3차까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있는 거 하나가 더 존재하겠구나. 나 A가 좀 싫긴 하니까 난 얘를 K로 바꿔야겠다. 요렇게 얘기를 좀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 3P 제곱이다 라고 현재 주어져 있는 거야. 얘가 뭐야? 가족권을 이용해서 그냥 식을 세워준 거야. 알겠지? 나머지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우리 요렇게 식 세워주는 거 잊지 말기.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니까 어때? F1과 F-1이 같대. 그러면 얘는 뭐야? X한테 1, X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라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때? X-루트 P 1차식이 인수래.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대. 뭐 하라는 거야? 대입하라는 거야. 얘가 나랑 다조건이 의미하는 건 결국에 뭐야? X한테 대입해봐야 돼. 몇 가지 요소? 총 3가지 요소를.
뭐랑 1과 마이너스 1과 루트 P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대입해보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루트 P를 먼저 대입하는 건 굉장히 미련한 짓일 것 같아. 그래서 뭐부터? x하드 1부터 한번 넣어보자. 자, x하드 1 넣은 거랑 마일 넣은 게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좌변항엔 1 넣은 거, 우변항에 마일 넣은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하드 1 넣으니까 몇이니? 3이라고 나와요. x한테 1 넣으니까 몇이야? 5라고 나오네요. x한테 1 넣으니까 뭐라고 나와? 1-k라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3p 제곱이라는 요소. 그 다음에 x한테 마일 넣으니까 몇이니? 1이라고 나와. x한테 마일 넣으니까 몇이니? 5라고 나와. 마일 넣으니까 우리는 마일-k라고 나오고요. 뒤에 뭐라고? 3p 제곱이 동등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 아이고 3p제곱끼리 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어때? 양변을 우리가 5로 나눠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전개해보니까 어때요? 3-3k라고 하는 친구랑 우리는 -1, -k라고 하는 요소까지 마3k가 넘어오니까 2k, 마를 넘기니까 4라고 우린 결론적으로 k를 몇이라고? 2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렇게 해서 우리는 K가 2라는 포인트를 인지할 수 있는 거야. 따라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내가 뭐 하기로 했어? 우리 X한테 몇을 넣어주기로 했니? 루트 P라는 요소를 한번 넣어주기로 했어. X한테 루트 P라는 요소 확인 한번 해볼까? 루트 P 넣으니까 어떻게 돼? 아, 루트 P에 플러스 2야. 그지? 얘는 좀 나중에 쓰자. 얘를 보니까 어때? 루트 P에 대해서 K가 2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야. 그 다음 루트 P 넣으니까 어떻게 돼? 루트 P를 제곱한 게 P지? 우린 얘를 P 플러스 4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지? 그리고 뒤에 플러스 3P 제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몇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0이라고 현재 주어져 있는 거야. 그지? 근데 봐봐. 루트 P 플러스 2, 루트 P 마이너스 2 합차 공식이구나. 그러면 얘가 뭐라고 나오겠어? P 마이너스 4라고 나올 거고. 어때? P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친구랑 우린 P 플러스 4가 곱해지니까 우린 얘를 최종적으로 뭐라고? P 제곱 마이너스 4라고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결론 한번 지어보시죠. 결론 지으니까 어때? 3p제곱과 p제곱을 더해가지고 4p제곱 그 다음 마사를 넘기니까 4라고 결론적으로 우린 p를 풀마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양수 p였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p가 몇이었다? 1이었었구나. 이렇게 마무리해주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필기. 다 적었나? 기왕이면은 천천히 적어도 되니까 약간 다시 리마인딩 하면서 적어야 돼요. 내가 문제 푸는 방식들도 잘 한번 기억해주고 내가 중요하게 강조한 것들도 한 번 정도 체킹 다시 해주고 알겠죠? 일단은 약간 문제 풀려면 뭘 해야 될까를 너네가 스스로 많이 고찰을 해봐야 돼. 아, 이러면 풀릴까? 이렇게 하면 풀릴까? 이걸 너희들이 고민을 좀 더 해보다 보면은 좀 적응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292번 문제로 한번 가보시죠.
자, 한번 봐보자. 자, 일단 뭐라고 주어져 있어? 일단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럼 어때? 아래에 있는 것들은 항상 만족되는 경우 항등식이구나 라고 좀 인지를 먼저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가조건을 봐봐. 가조건을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해. 가조건 되게 중요해. 뭐라고 주어져 있어? fx가 0보다 작대. 이게 다른 말로 fx가 0보다 항상 작다는 거는 다른 말로 이거야. 근이 없어. 녹은 상태야. 녹은. 알겠어? 근 없다 말고 그냥 우리는 녹은이라고 씁시다. 근이 없는 상태를 얘가 의미를 하는 거야. 맞지? 그냥 이게 끝이야. 몇 차 함수인지는 몰라. 근데 아마도 1차는 아닐 거고 3차도 아닐 것 같아. 그지? 일단 밑에로 한번 가보자. 나조건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 fx를 뭐 한대? 제곱하고 9를 빼줄 거야. 그랬더니 몇 차가 나왔어? 4차가 나왔어. 제곱해서 4차가 나오는 함수 하나밖에 없지. 뭐야? 2차 함수. 내가 가랑 나조건을 합쳐보니까 어떤 정보가 나온 거야? fx가 몇 차? 2차식이었다는 거야. 2차 다항식. 요거까지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자, 1번. 자, 나조건을 좀 더 해석을 한번 해볼 거야. 왜냐면은 난 얘를 본 순간에 좀 마음에 안 들어. 뭐가? x 플러스 1이라고 쓰여있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 얘를 x 플러스 1 말고 그냥 fx로 바꿨으면 조금 더 예쁠 것 같아. 심지어 얘 제곱이야. 9도 3의 제곱이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공식이네. 합차공식까지 이용하면 조금 더 예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뭐 한다? 합차공식으로서의 변형과 x 플러스 1의 x로의 변형 두 가지를 동시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x한테 x-1을 대입해 볼 거야. 뭐라고? x한테 x-1을 대입해 볼 거야. 알겠죠? 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봐요. f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요소, 그리고 또 뭐야? fx 그리고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요소,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질 거고요. 자, x한테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 x한테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 뭐라고 나와? x-3이라는 요소가 나올 거야. x한테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 뭐라고 나와? x라고 하는 요소가 나올 거야. x한테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자. x-1의 제곱은 몇이야?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뒤에 플러스 5까지 있으니까 플러스 6이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안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다. 얘 뭐야? 2차랑 2차의 곱이야. 2차랑 2차의 곱인데 어때? 2차 함수 자체로 존재하는 얘가 있어. 얘는 뭐야? 근이 존재하지 않는 친구고, 얘는 어때? 1차 함수의 곱으로 유지된 친구가 있어. 얘는 근이 있는 친구야. 근데 우린 뭐라고 했어? fx가 0보다 항상 작아. 노근이었다고. 근이 없었다고. 그지? 근데 봐봐. 우리가 fx가 0보다 작은 친구가 있는데 내가 얘한테 3을 더했어. 즉 y방향으로 3만큼 올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이 생길 수도 있어. 그지? 근데 내가 0보다 작은 얘를 더 눌렀어. 이미 0보다 작은데 더 작게 했다고. 그럼 얘가 근이 존재할 리가 있어 없어? 존재할 리가 없잖아. 즉 얘가 어떠한 상태인 거야? 얘가 노근인 거야. 근이 없는 친구야. 근데 여기를 보니까 노근인 거 하나밖에 없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린 요걸 캐치한 순간에 뭘 인지할 수 있는 거야? fx-3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나오는구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고 나오는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어? 따라왔지? 그래서 마3을 넘겨버리니까 우린 그대로 fx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9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실제로 이제 궁금한 거 결론을 지으러 가보니까 내가 당시 x 플러스의 1을 x-2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 됐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6이 됐으면 좋겠어. x한테 1을 대입해보라는 거구나. 1을 대입하니까 뭐야? 내가 궁금한 거 결국에
F A 플러스 2가 몇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6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대입해보자. 대입 전개. A 플러스 2를 전개하니까 어떻게 돼? A제곱 그리고 4A 플러스 4라고 나올 거고 A 플러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A 마사 그 다음에 플러스 9 그게 마이너스 6이라고 현재 주어져 있어. 그지? 자 계산해보자. A제곱 플러스 2A 마사 사라지고 마육 넘어오니까 플러스 15가 0이다. 맞아? 자 여기서 기억해야지. 뭐라고 했어? 모든 상수항 A의 곱! A가 2차 방정식인데 곱이 궁금하대. 근과 개수의 관계. 우리 몇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는 거야? 15라고 마무리할 수 있더라 라는 거죠. 뭐 하나 계산 실수한 것 같아. 잠깐만. 내가 계산한 거랑 살짝 다르게 나왔어. 뭘 실수했을까? 요 저 위에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x제곱 잠깐만 x한테 마이너스 1 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6 저까지 맞는데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저까지는 맞는 상태. 그리고 fx 마 3이 저거인 거니까 마 3을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2x 미안. 요거 하나만 내가 여기서 실수했어. 내가 여기서 너네한테 얘기한다고 해놓고서 하나 까먹은 조건이 있었다. 자, 녹은 상태에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 아이고, 여기 있다. 이 근 상태에서 하나만 생각을 해보자. 우리 fx가 몇 차 함수라고 했지?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어.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생각을 한번 이 생각을 해봤어야 됐을 것 같아. 내가 깜빡했어. 자, 2차 함수가 0보다 항상 작아야 돼. 그걸 하나가 더 필요했었지. 뭐야?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구나라는 조건이 필요했었어. 내가 그 얘기를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어. 알겠지? 미안합니다. 자, 요거까지만 한 번 더 인지해놓고 적어보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으로 우리한테 들어왔어야 되는 거였고 얘를 전개를 하면서 마3을 넘겨보니까 그제서야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인데 풀3이 넘어오니까 마3이라고 요렇게 나왔어야 돼. 미안해. 요거 내가 중요한데 요걸 얘기하는 걸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다. 요거 별표 3개 이거 별표 3개 알겠지? 뭘 이용한 거라고? fx가 0보다 작다. 가족권을 이용한 결과물인 거야. 자, 그러면 다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 갈게. x한테 1을 넣었던 거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이야. 즉, 마이너스 붙은 상태에서 a 플러스 2의 제곱하면 어떻게 돼? a제곱 4a 플러스 4라고 나왔을 거고 얘도 어떻게 a 플러스 2를 그냥 그대로 대입 그 다음에 마3을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6이 나와야 하는구나. 자, 그리고 전개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이거 마4a랑 플러스 2a니까 우리 마이너스 2a라고 나왔을 거야. 마이너스 2a라고 나왔을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랑 플러스 4니까 0이 됐을 거고 마3, 마6이 넘어오니까 우리 얘를 플러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마무리.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우린 얘를 몇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어? 곱을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 부분을 살짝 미스테이크를 가져갔어요. 라스트 한 문제만 더 풀고 나서 우리 잠깐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거 여기다가 하나만 같이 적어줘. fx가 2차식인데 fx가 0보다 항상 작다고 했기 때문에 뭐까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작다까지. 좀 같이 적어놔 주세요. 필기 다 하면 한번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문제 풀고 잠깐 쉬면 되니까 잘 마무리해 봅시다. 마지막 문제까지. 끝났나? 수민이 끝? 어때요? 이 문제 이해 좀 됐나요? 이해는 돼요? 어떤 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수민이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어려워. 그래도 여기 파트는 괜찮지 않았어, 마지막에? 내가 약간 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제일 초반부를 생각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 제일 초반에 어떻게 접근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을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줘야 돼. 왜냐면 그 뒤에부터는 사실적으로 말해서는 피지컬이야. 사실적으로는 그냥 문제를 풀 때 앞에 이 키포인트를 생각을 했어. 그럼 이 뒤에 거는 그냥 계산을 끝까지 끌고 가기만 하면 답이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보시죠. 293번입니다. 자, 나는 개인적으로 얘는 별표 한 2개 정도 쳐줬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두 개의 다항식 fx랑 gx라는 친구가 아래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친구구나 라는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가족권을 한번 봐보자. 내가 fx를 뭘로 나눠? x제곱 플러스 gx로 나누었어. 근데 어때? 몫을 명확하게 줬고 나머지도 명확하게 줬다. 그럼 우린 그걸 인지해야지. 아, 내가 얘를 식으로 적어줘야겠구나. 적어줘야지 관계가 좀 보이겠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을 거니까 난 적을 거야. 왜? 적는데 시간 오래 안 걸려. 오히려 안 적고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적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오히려 난 선생님 생각에는 시간 사용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적고 시작을 합니다. fx에 대해서 적어보니까 뭐인 거야? 아, 내가 x제곱이라는 친구랑 gx를 더해. 그랬더니만 얘가 뭐야? x 플러스 2라는 친구를 몫으로 가지고 나머지를 뭘로 가진다고 했냐면 gx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전체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친구를 나머지로 갔는데 아, 얘를 좀 한번 신경을 써봐야겠다. 얘가 되게 굉장히 중요할 거야. 자, 한번 봐보자. 우리 얘가 몇 차식인지 정확히 모르지. 맞아? 근데 얘는 어때? 적어도 2차식일 거야. 아니면 gx의 모습에 따라서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3차, 4차, 5차식이 될 수도 있어. 맞지? 근데 이 우변항에 있는 친구는 어때? 얘는 gx의 모양에 따라서 2차식일 수도 있고 1차식일 수도 있고 3차, 4차, 5차일 수도 있어.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발휘를 한번 해보는 거야. 상상력을. 어떤 상상을 하게 될 거냐? 그럼 혹시 gx가 1차 함수면은 어때? 라고 상상할 거야. 알겠지? 자, 리마인딩 한번 해보자. 만약, 상수항부터 한번 가볼게. if야, 지금부터는 만약 gx가 상수라면 문제가 어떻게 될까? 2차식이다. 2차식이다. 나누는 얘랑 나머지가 같네. 말이 돼, 안 돼? 안 돼. 얘는 모순이야. 맞아? 그 다음에 또 if 만약 gx가 2차보다 이상이라면 2차 이상이라면 어떻게 될까? 얘 몇 차식일까? 2차식일 거야. 저기 몰라 사실.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 근데 얘가 몇 차야? 2차의 제곱 4차야. 어머나, 나눠주는 얘보다 나머지가 더 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 얘도 무슨 상황이야?
모순적인 상황인 거야. 그럼 어때? gx가 상수인 것과 gx가 2차 이상인 게 모순이라네? 그럼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 뭐야? gx는 몇 차구나? 1차구나. 이 정보가 도출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이게 뭐야? 가족권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아낸 사실이야. 알겠지? 일단 우리가 이 정보를 캐치를 하고 문제풀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자. gx는 1차일 수밖에 없어. 근데 1차이면서 어떤 거야?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x제곱을 뺐을 때 2차면 돼? 안 돼? 안 돼. 몇 차가 나와야 되는 거야? 1차가 나와야 되는 거야. 1차. 알겠지? 그럼으로써 우리는 gx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제부터 gx라고 하는 친구는 어차피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라고 했어. 근데 제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적으로 x제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린 gx를 x-k다 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이해했지? 이때 우리 gx가 x-k야.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자, x제곱이야. 거기 한데 1차를 더했어. 이거 앞에 있는 거 몇 차야? 2차지. 2차랑 뭘 곱해? 1차를 곱했어. 그럼 당연히 무슨 말이겠어? fx 3차구나. fx 3차식이구나. 요거 인지해야 돼. 자, 아무튼 우리 fx가 3차라는 건 인지를 했는데 뭐라고 했어? fx가 gx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니까 우린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fx라는 친구는 gx, 즉 x-k에 대해서 나누어 떨어진다. 몫을 qx로 가지고 나머지가 없다 라고 인지해 주자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해놔야 돼.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일단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해놓고 들어가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인지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식을 조금 더 분석을 한번 해볼 거야.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내가 뭘 좀 더 대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걸 좀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일단 난 첫 번째 뭐가 보이냐면 일단 좀 명확하게 x 플러스 2라는 얘를 준 이유가 있을 거야. x 플러스 2를 굳이 줄 이유가 없거든? 근데 줬어. 준 이유가 있을 거야. 왜 줬을까? 대입해보라고 줬겠지. 한 번 정도는. 알겠지?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럼 x한테 내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볼 거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니? 라고 해서 보니까 x한테 마이너스 2를 넣었어. 뭐야? f-2야. 아직 계산 굳이 하지 말자. 알겠지? 그 다음에 어때? 마이너스 2를 넣으니까 어때? 여기 쭉 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여기가 쫙 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었잖아. 그지? 그리고 어때? gx의 제곱인데 우리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 즉 우리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이야. 얘를 내가 뭘로 빼줄 거야? x제곱으로 빼줄 거야. 미안해. 뭘 대입했니? 마이너스 2를 대입했으니까 4로 빼줄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뭘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 f-2는 이게 전기한 거 k제곱 플러스 4k라고 인지할 수 있겠구나. 이해했습니까? 일단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일단 이게 끝이야. 일단은 이게 끝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gx가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그럼 나 gx 명확하게 모르니까 이 친구도 0으로 만들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x한테 몇을 대입할 수 있어? 동일하게 우리가 k를 한 번 더 대입해 볼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x한테 k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현상이 뭐가 발생해? 너도 0이구나. 너도 0이네. 즉 뭐야? 좌변항이 0이 돼. 좌변항이 0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변항이 뭐가 되는지 한번 봐볼까? 얘 0이라며. 얘 0이라며. 뭐만 남아? k제곱만 남아. 얘 뭐야? k 플러스 2만 남아. 맞아? 그 다음에 어때? 얘 0이라며. 뭐만 남아? 마이너스 k제곱만 남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우리 k제곱으로 한번 묶어보자. 자, 요거 잘 봐. k제곱으로 묶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k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k 플러스 1은 0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인지할 수 있어? K가 0 또는 마이너스 1인 걸 인지 가능해. 인지 가능해. 근데 우리 뭐라고 했어? F0은 0이 아니래. F0은 0이 아니래. 근데 우리 뭐야? K 넣었을 때 아까 F가 0이었어. 근데 K가 0이면 F0이 0이네. K가 0일 수 있어? 없어. 0이 되면 모순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0은 아니야. 그럼 K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우리는 이제 K가 마이너스 1인 걸 인지할 수 있다는 거고, K가 마이너스 1인 걸 인지한 순간부터 나오는 현상, K가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 어때? 1 마이너스 4 마 3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F-2가 마 3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사실 요거는 상관없어. 일단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 결론 지어보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궁금한 건 뭐야? F2거든? 근데 우리 fx